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이동영 작가의 정면 승부 프로그램을 담당하기도 했었고요. 대타를 또 하기도 했었죠. 이동영 작가가 휴가 겸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조금 잠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임시로 진행하니까요. 이동영 작가 목소리 들으러 오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사히 돌아올 겁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08명을 기록했습니다. 1000명, 1100명 뭐 이렇게 넘어갈 때에 비하면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은 어쨌든 1000명대에 근접해서 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 바이러스와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변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변이라는 것은 이제 바이러스가 일부 유전자 정보가 변화되면서 지금 이 변이가 일어난 곳은 기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라는 네. 사람 몸에 들어붙는 네. 거기에 변이가 일어나면서 전염력이 70% 이상 증가된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요컨대 코로나 바이러스지만은 변이가 일어나면서 훨씬 더 감염력이 높아진 바이러스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그 역학적, 과학적 정보로는 100% 지금 확인된 건 추정입니다만 큰 추정치가 달라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존 다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염력, 감염력은 즉 70% 이상 증가됐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망률과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다. 또 하나 추가해서 소아청소년의 감염은 원래 코로나 이번 바이러스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렇죠. 소아청소년에서의 감염도 기존 바이러스 다르게 감염도 증가되는 것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입니다. 그러면은 소아청소년들에게서의 뭐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어떤 이른바 병증, 독성 이런 것들도 강한가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간단히 앓고 지나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위중증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없고요. 네. 다만 치명률이나 혹은 뭐 위중증으로 가는 거가 전반적으로 더 높아졌거나 그것이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봐서 감염만 지금 증가시키고 위중증이나 치사율에선 영향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추정하는 결론이고요. 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2일에 영국에서 입국한 가족,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발생한 사례는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 이렇게 일단 부르겠습니다. 감염력도 높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세계 20여 개국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체계를 추가로 더 강화하거나 뭔가 좀 지금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더 강화하거나 이런 상황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역 체계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5단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고요. 네. 지금은 해외 유입되는 감염병의 하나 새로운 감염병으로 간주하고 유입 단계, 즉 검역 단계에서 혹은 입국 제한이라는 그런 이 방법을 통해서 해외 유입을 막는 것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지금 아까 20여 개국이라는데 이미 20여 개국 이상으로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에는 이미 다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 몇 개국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는 이번 변이 바이러스는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변이인데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 그리고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과 호주까지 전파돼서 가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이 정도가 지금까지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전혀 새로운 위협으로 간주하고 새롭게 강도 높은 애초에 해외로부터 유입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정부는 일단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에는 신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입국한 영국이나 위험국가에서 입국한 국민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해제 전에 좀 추가 조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프레임에 받쳐져서 거기 내에 갇혀져서 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네. 과거 지금 이러한 그 현재 영국발 변이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외 유입이죠. 들어오는 것만 유입만 차단하면 우리나라 확산될 일이 없습니다. 네. 지금 3차 대유행도 아직 그 관리가 좀 제대로 통제가 안 돼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영국발 감염 전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70% 높은 새로운 것이 또 들어온다면 네. 이건 불에다가 기름 들이붓는 거하고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함에 있어서 지금 이미 영국이 아닌 유럽 국가 대부분으로 퍼지고 북미까지 퍼졌는데 네. 거기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게 강력한 방법이지요. 네. 이걸 들어오게 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과거 1월, 2월 달에 중국발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시작할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네. 그때 실수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죠. 예. 결국 그때 못 막아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가 확산이 되고 그것도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 대구 신천지 사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따라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해외 유입을 막는다면 네. 그럼 국내 확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 근본적으로는 해외 유입 차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모든 세계를 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유럽과 북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입국 차단을 하는 것이 맞겠다. 네.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은 유입 단계 전에 이미 차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22일자 귀국했던 가족 또 13일에 들어와서 지금 80대 남성이 고양시에서 숨졌죠. 이 일가족 모두 지금 확진 상태인데 이미 퍼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여러 가지 아직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겠습니다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가능성 왜냐하면 전염력이 굉장히 높다고 했기 때문에 걱정이 네. 큽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이번에 입국하신 분 중에 그 감염이 지역사회 우리나라 국내 지역사회로 퍼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격리 단계에서 또 입국한 검역 단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은 아마 크게 차단이 잘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언젠가는 어디선가 뚫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 입국 제한이라는 부분은 국내에 들어와서 격리 단계에서 이걸 어떤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내국인을 상대로 못 들어오게 하거나 해외 교민을 상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당연히 입국을 하고 격리조치 통해서 하지만 그 외에 외국인에 대해서라든지 경유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그것이 쉬운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네, 국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라는 얘기신데 지금 국내에서 항체 치료제가 이제 사용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도된 내용에서 정확하게 검증할 수는 없지만 변이 바이러스도 작용한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항체 치료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항체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만 네. 아직은 이 부분 낙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사용 승인은 긴급 사용 승인입니다. 네네. 치료 목적에 한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한 거고요. 네. 원래 정식으로 이 항체 치료를 사용할 수 있게 치료 모든 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려면 임상 3상 시험을 거쳐서 새로운 치료제로 약품 승인을 받고 치료제 승인 받고 사용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직 3상 임상 시험도 시작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것저것 해도 효과가 나지 않는 위중한 환자들에게 본인의 승낙을 받고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만 지금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전면적으로 모든 환자들에게 이 치료제로
정식 허가로 받고 승인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아직 그렇게 된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결과를 시간을 봐야 두고 들여다보는 되겠네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달 전부터 범정부 체계를 가동해서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고 지연되지 않는다라고 밝혀요.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으로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신 확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셔서 다소 안심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도 오늘 어제만 해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 점 매우 우려스럽고요. 지금 내년 1, 4분기는 지나야 확보와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또 집단 면역이 가을 3, 4분기는 지나야 가능할 것이다. 여러 가지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혼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관리 소통이라는 대국민 소통의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대응의 중심을 대응 최고 본부인 중대본의 본부장, 즉 정세균 총리, 실무적으로 가장 책임자인 질병관리청의 정은경 청장이 대국민 소통에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 정치권 민주당 대표라든지 그 외에 많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어떤 의견과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정치화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것 같고 위기관리 소통, 대국민 소통에 있어서도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과학의 영역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그 힘은 정치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좀 통일된 메시지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였습니다. 네. 이 코드음이라고 하죠. 코너가 시작되는 음악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요즘 분위기 같은데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의 뉴스들을 좀 깊이 파헤쳐봅니다. 그런 것들 잘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바로 프로파일러인데요. 뉴스 정면 승부의 사건 처리 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행자가 잠시 휴가 겸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계시죠? 예, 저도 걱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코로나19는 보면 뭐랄까요? 역학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사건, 사고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해양유업의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마약 혐의로 입건됐는데 좀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경찰에 입건됐는데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왜 이럴까요? 글쎄 말입니다. 일단은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서울 용산경찰서가 28일 날 황하나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7월에 이미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통상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그런 상황인데 또 수사 입건이 돼 있다. 그럼 굉장히 좀 구속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건은 요즘 사건 수사 때 피의자 관련된 것 때문에 사안을 밝혀주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수사에 협조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정확히 구속영장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고요. 여러 가지 꼭 구속영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은 문제는 이제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앞에 이제 누범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일 때는 통상은 구속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좀 경찰이 좀 설명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사실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론에서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봐주기 논란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뭔가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입증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누범 기간, 집행유예 기간이고 또 지난번 작년에서 상당히 여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 남자친구와의 문제도 있었고, 같이 이제 했고, 또 액수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았는데, 근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좀 묘합니다. 이게 제3자의 신고라고 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다른 정황이 아니라 네. 어떤 신고에 했기 때문에 어떤 혐의 사실이 조금 더 중하지 않을까라는 걸 추정해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말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보도로 기사화되기도 하는데 참 일반인들이 일상을 살아가시는 지금 코로나19를 열심히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뉴스들은.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보통의 국민들은 이런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네. 이분은 마약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전혀 딴 세상 사는 분 같아갖고 좀 허탈하긴 합니다. 예. 사실 지금 뭐 재벌가의 가족이어서 또 유력 정치인의 뭐 자제여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많은 허탈감 느끼는데 법이 왜 이렇게 사람을 가려서 다르게 적용되나라는 생각하실 텐데 음주운전 사고도 그랬었죠. 영종도 사고도 뭐 사람을 구해야 될 시기에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음주운전 사고가 또 났습니다. 예. 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찰들 단속도 조금 느슨해짐을 틈탄 건지 50대 가장이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일하러 가시는 분인데 음주운전 차량에 당했거든요. 단속이 안 되고 있나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여러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는 사실 뭐 눈에 뻔한 데에서 음주 단속을 해갖고 잘 피해 다녔죠. 이런 음주운전자들이.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요, 불시에 단속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그렇죠. 불시불시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또 역이용해갖고, 피해 다니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네. 무려 아침 9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침 9시에 음주 차량에 사고를 당한 건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밤새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은 새벽부터 술을 마셨거나, 깨지 않을 만큼 마셨거나, 그 상황이라면 이거는 단순한 과실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상당히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이게 한두 건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법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윤창호법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엄격한 처벌하고 있는데 이분도 지금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사실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술을 얼마큼 마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숫자로 약간 중화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배상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측정할 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그걸 역산해 보면은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마셨기 때문에 조금 깨고 그랬다 하더라도 0.08이 넘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밤새 먹었다고 하면 몇 병 이상을 먹은 거고 만약에 몇 시간 전에 먹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건 한 병 이상 먹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근데 물론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 알코올 분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먹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자, 면허 취소 수치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음주 사고를 얘기할 때. 다시 말하면 면허 취소라는 말은 운전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운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운전했다라는 얘기로 좀 해석이 되는데 이 지금 50대 가장인데 하반신이 마비될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동승한 분들도 다쳤는데 윤창호법이 적용되나요? 근데 사실 이게 참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해서 모두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건 특정 범죄 가중처벌상 위험운전 치상상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품 특례법상 음주운전 치상과 지금 말씀드린 윤창호법 두 개인데요. 문제는 그 교통사고 특례법 같은 경우는 이게 과실범이고요. 특가법에는 고의범입니다. 그렇게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형량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 법 자체의 문제라든가 여러 논란 때문에 이게 어디가 적용될지 이거는 사실은 경찰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사고 나서 사람이 아주 심하게 다칠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아서를 또 실수로 볼 것이냐 의도로 볼 것이냐 굉장히 좀 법 적용도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음주운전 사건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도 지금 뭐 뺑소니 의심의 차량 화재까지 났는데 운전자가 도망가서 음주 측정 거부했다고요? 이건 안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안산 중앙동에서 벌어진 일인데 25일 날 오후 7시에 20대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세 대를 연달아 추돌한 다음에 250m를 넘어갔고 교통선까지 부딪혀갔고 불이 날 정도니까 얼마나 크게 다쳤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많이 8명 이상 다쳤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병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법의 문제 아니면 관행의 문제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때 이 정도 큰 사고를 내 보통은 의무적으로 다 피를 뽑거나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요? 거부할 수 있나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아무리 이 호흡 측정을 봤을 때 네. 보면은 술에 취한 게 뻔하니까 그렇죠. 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부하면은 그걸 강제로 피를 뽑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인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냥 처벌은 할 수 있어도 네. 강제로 피를 뽑거나 강제로 측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부는 처벌 수위가 더 큰가요? 아니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1회 시에 1년에서 3년 사이에 이제 징역형이나 네. 벌금형이 500만 원, 1000만 원 사이인데요. 네. 투스트라이크 넘어가면은 5년 이하가 되는데 네.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형량이 보십시오. 굉장히 좀 낮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3년 윤창호법 이하, 적용이라고 하면 그것보다도 낮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자기가 어떤 사고를 내고 나서 나 못하겠어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네. 실제로 그 사람이 음주를 했는지 없던지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 주변에 그 목격자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은 이 법의 큰 맹점이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빨리 입법 보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하나 다뤄볼게요. 112 신고했는데 감금당한 여성이 긴급 구조됐네요. 예. 이게 말하자면은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서 벌어진 한 사건인데요. 네. 27일 오전 2시에 네. 112로 심각한 그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발음이 좀 불명치 않아 갖고 네. 구체적으로 위치도 말하고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위치는 떴는데 분명히 위험 상황인 것 같아 갖고 여성의 답변에 따라서 동대문서에 있는 네. 파출소 직원이랑 형사과 여성청년 수사관들이 동원돼 갖고 네네. 이걸 찾아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금된 피해자가 구조해내서 다행이긴 한데 우리가 과거 수원 오엔춘 사건도 그렇고 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요. 다행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죠. 네, 주변도 다 수색했다고요? 문제는 이제 위치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같이 이제 건물 밀집도가 높은 데는 네. PC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PC방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근처에 한 거리 하나를 두고 전체를 다 수색했는데 다행히도 네. 이게 야간이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는데 네. 이런 데를 이제 주목해 갖고 경찰이 좀 그걸 발휘한 거죠. 예, 정말 더 많은 또 범죄 정황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추가로 시간을 내서 한번 듣기로 하고요. 112가 좀 제 몫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